오늘도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마왕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길을 걷는데 저기 앞에서 지팡이를 짚은 채 살짝 휘청거리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슬아슬 아니 위태위태한 모습의 할아버지를 도우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할아버지 배에는 마라톤 선수가 착용한 것처럼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를 저기 버거킹까지 부축해서 데려다 준다면 500만 원을 드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앞의 질문에는 누군가 도와주길 기다리며 지켜보거나 지나간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뒤의 질문에는 두말할 것 없이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갈 거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대가와 상관없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올라오지만 손과 발은 보상이 있을 때 더 쉽게 움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보상이 확실하게 명시된 곳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희망하면서도 가슴 한켠은 따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앞에는 NO, 뒤에는 YES라고 답하신다면 어쩌면 다음 두 가지 함정에 빠져 있을 듯 합니다. 그것은 도구화와 주관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없다고 속삭이는 목소리의 일부입니다. 도구화는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을 수단으로만 삼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돕는 이유가 그로부터 얻을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도구화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들에만 있는 것도 도구화의 생각입니다. 주관주의는 모든 가치의 판단은 오로지 개인의 취향에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는 자신 앞에 다리에 보조기구를 착용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주관주의에 따르면 이때 자신의 즉각적인 감정과 선호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 사람에게는 자리를 양보하기 싫다라고 말한다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친절을 베풀지 않거나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등 모든 선택은 내가 했기에 옳은 것이죠. 도구화와 주관주의는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게 쓸모가 있느냐가 연결고리입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효용성이라고도 합니다. 판단의 주체는 나, 기준은 내 취향에 맞는 정신적 만족이나 물리적 이득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도구화와 주관주의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든 뭐든 상관없이 내게 좋은 것을 주는 선택은 합리적이니까요. 또한 개인의 취향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침 튀기며 말하는 사람이 싫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요. 다만 이 두 가지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면서 선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인 철학이 필요한 순간에서는 도구화와 주관주의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그 자체로 목적이면서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철학자 10명의 생각과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선, 칸트에게는 존엄성, 니체에게는 약속. 10명의 철학자와 10가지 가치는 모두 저자의 골자와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스 트루프라는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은 그의 삶 무언가를 손에 쥐는 일이다. 그는 사람이 상호 의존적이고 삶은 관계를 맺는 일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권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권력은 뭔가 엄청난 힘으로 들리는 단어이지만 요즘식으로는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책임이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든 말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세상에 혼자 있지만 않는다면요. 이 사실에서 의무는 물론 책임도 발생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타인을 위해 쓰라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도구화의 영향 아래에서 이 책임은 사라집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그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지? 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휘청거리는 할아버지나 보조기구를 착용한 사람을 도울 이유는 내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때만 생기는 거죠. 또한 주관주의의 영향에서는 서로의 독립성만 인정합니다. 나보다 중요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기에 내가 그들을 돕지 않는 것은 책임이고 영향력이고 상관없이 옳습니다. 남, 타인, 세상은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대상이 되죠. 철학이 필요한 순간에서는 로이스 트루프가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개별적인 세계다라는 관점에 도전했다고 말합니다. 로이스 트루프에게 있어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인 동시에 동등한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 관계에 따르는 윤리적 요구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단순히 자기의 자아 형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로이스 트루프에게 책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가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학이 필요한 순간은 아렌트의 진실, 머독의 사랑, 데리다의 용서, 카뮈의 자유와 같이 10명의 철학자의 가치를 훑습니다. 덴마크의 심리학자이자 이 책의 저자인 스벤 브링크만은 이 가치를 스탠드포인츠, 즉 우리가 딛고 서야 할 관점들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탠드포인츠가 이 책의 원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 초기에는 원제에 맞게 10명의 철학자와 그들의 가치를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책 자체가 한국어 제목인 철학이 필요한 순간이 어떤 때인지를 매우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제목을 정말 잘 뽑아냈죠. 도구화와 주관주의로 인한 삶의 무의미함이 강조되는 시대, 그때가 철학이 자리를 나설 때라는 이야기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철학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가치가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온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철학자 10명의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을 생각하면서 도구화와 주관주의의 영향을 많이 느꼈습니다. 삶의 업앤다운으로 가면서 제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믿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기저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겉으로 주장하면서도 속에서는 필요에 따라 약속을 어길 필요가 있다거나 내가 타인에게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를 멋대로 대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아마 이러다 보니 다운되는 빈도가 늘어나면 그때마다 제 마음은 삶의 무의미함에 기대었던 것 같습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질문만 던질 뿐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하죠. 저자도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에 그걸 토론해보자고 하죠. 철학은 저자가 추천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신다면 한 번쯤 철학이 주는 질문과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먹기 싫어하는 음식과 같은 게 철학인데요. 저자는 도구화의 시대에서 철학이 쓸모없음의 쓸모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쓸모없지만 쓸모있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느낌의 것들을 삶에서 종종 느끼실 때, 그리고 느끼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들에서요. 어차피 삼각함수 같은 거 실생활에서 쓸데없어 라거나 국사는 서울대 들어가거나 자격증 딸 때에만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을 듯합니다. 전에 갱부 영상에서 Fight or Flight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그것을 직면하거나 그것에서 도망치는 선택을 한다는 말인데요. 저는 직면과 도망 모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철학과 씨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